언제 오셨나요, 여기는? 저는 작년 7월 입학했습니다. 맞아요. 와서 처음 시작할 때 여기 딱 왔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으면 알려주고. 사실 제가 잘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낯을 굉장히 많이 가려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어른들께는 잘하려고 하는 편인데 또래한테는 낯을 조금 많이 가리는 편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거기다가 언어적인 언어적인 문제도 어쨌든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친구 사귀는 거에 조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사람 사귀는 건 어딜 가나 그냥 똑같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애들이 먼저 그리고 인사를 저는 해주기도 했어요. 외국인 애들이 정말 적극적이에요. 친구 사귀기 정말 쉬워요. 수업은 영어로 하죠? 네, 수업은 불어랑 해서 번역으로 영어를 해주세요. 정말 다양해요. 제 친구들 중에 멕시코에서 온 친구들도 있고요. 뭐 인도, 캐나다, 하와이, 뭐 태국, 대만, 뭐 홍콩 막 정말 많이 있어서 사실 어디가 더 많아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한 반에 한국 사람은 몇 명이나 되나요?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저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제 기수 때는 한국 사람이 저 포함해서 딱 둘밖에 없었어요. 없었네요, 그러면. 네, 딱 둘밖에 없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언어가 좀 빨리 늘었어요. 언어가 빨리 늘 수밖에 없었고 왜냐면 베이직 반 때는 제가 총 베이직, 인터미디어, 수페리어 이렇게 3단계를 거치잖아요. 수페리어 지금 제가 베이직 때도 한국인이 저밖에 없었고 이제 인터미디어 때 그 다른 반에 이제 한국인 친구랑 만나게 돼가지고 그 친구랑 잠깐 같이 파트너를 했었었고 그 친구는 지금 이제 인턴십으로 빠지게 돼서 수페리어를 저 혼자 올라왔는데 저밖에 또 총 지금 수페리어에는 한국인이 총 3명인데 저 포함해서 또 그 둘은 붙었는데 저만 또 떨어져 나왔더라고요. 영어도 많이 늦고 사실 불어도 듣는 거는 좀 많이 왜냐면 친구가 프랑스 친구를 제가 만나고 있어가지고 프랑스인 여기 학생도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많이 있나요? 프랑스 현지인 학생도 친구를 많이 안 사귀어서 사실 한국인은 정말 잘 모르고요. 한국인은 잘 모르는데 저희 기수에는 프랑스인 친구가 2명 있지만 이 친구들이 국적이 프랑스라는 거지 불어를 쓰는 친구들은 많아요. 그래요? 여기에서 하면서 불어도 꼭 해야 되겠고 그러면 영어도 같이 해야 되는데 불어를 못해서 불이익이 있었거나 이런 게 있었나요? 아니요. 불어를 못한다고 불이익은 없어요. 단지 어느 조금은 하면 좋은 게 예를 들어서 제가 학교 밖에서 생활할 때 영어를 못하시는 점원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럴 때를 위해서 정말 조금 기본적인 그냥 여행용 회화 정도는 근데 제가 진짜 운이 좋았던 케이스가 제가 같이 다니는 친구가 프랑스인 친구랑 중국인 친구예요. 근데 이 중국인 친구가 정말 대단한 게 불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해요. 근데 자연스럽게 셋이 다니다 보니까 제가 그 불어를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서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말은 솔직히 못할 수 있어도 듣는 것도 늘었고 불어로 뭐라고 해? 약간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이제 또 얘기도 해주고 제 발음을 가끔 교정을 해줄 때도 있고 또 다른 이제 같이 다니는 친구는 아니더라도 같은 반 친구들도 이제 영어권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제가 얘기를 했을 때 뭔가 이제 요렇게 썼으면 좋겠는 막 시제 같은 거 과거형 시제, 막 미래형 시제 이런 것들도 애들이 바꿔주기도 할 때도 있고 제가 이제 막 영어도 많이 까먹고 내가 알고만 있던 지식이랑 실제로 이거를 썼을 때 그 차이를 잘 몰랐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가 있었고 또 친구들이 계속 영어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런 표현을 쓸 수도 있구나. 내가 이 상태일 때 저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구나 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저는 조금 그리고 또 까먹었던 단어들을 다시 이제 새로 리마인드로 기억할 수가 있어가지고 확실히 저는 언어 쪽으로는 많이 늘 수밖에 없었어. 저는 그래서 일부러 아두까지는 따고 온 거였거든요. 제가 충분히 바꾸려면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었는데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부모님이랑도 정말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베이직을 끝나기 전에 지금 이제 슬슬 얘기를 이제
인터미디어 시작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결정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조금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만족도도 높고 이랬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제빵 과정도 그래서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하고 네, 있는 거죠. 맞아요. 네. 저는 사실 수업도 너무 재밌고 그러니까요. 친구들이랑 대화하는 것도 재밌고 너무 즐겁게 잘할 수 있고. 셰프님들도 너무 나이스 네. 하셔가지고 네. 저는 사실 만족도는 정말 높은 것 같기는 해. 우리나라도 너무 제과제빵이 잘 돼 있는 거 너무 잘 알지만 네. 사실 이쪽 이제 디저트와 미식의 나라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계적인 그런 유명 파티시에 셰프들이라든지 아니면 블랑제리 셰프들 혹은 이제 퀴진 셰프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나라에 조금 많이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사실 우리나라 내에서는 되게 유명한 셰프들이지만 약간 세계적으로는 조금 명성이 조금 다른 곳에 비해서 조금 낮을 수도 있는 그런 뭐 되게 조심스럽지만 이런 말을 하는 게 약간 예를 들어서 지금 페이스트리 쪽에서 제일 지금 요즘 핫한 셰프라고 하죠. 흔히 네. 스타 셰프 중에 하나가 이제 세드릭 고드렛이라든지 맥심 프레드릭이라든지 이런 셰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세드릭 고드렛이 체인점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입점이 안 돼 있어요. 그러네요, 아직까지. 네. 그 다음에 맥심 프레드릭에 직접 운영하는 이제 그 뭐지 페이스트리 샵 같은 경우는 이제 루이비통 샵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우리나라에는 당연히 없잖아요. 없어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파리 와야지만 저희가 먹을 수 있거나 나중에 한번 하는데. 유진님 제의해서 네. 나 여기 좀 할 수 있게 해주라. 그래서 한국어 1호점을 해가지고 이걸로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너무 감사하겠지만 네, 되게 좋을 것 같네요.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요. 너무 좋은 도전이긴 네. 하다. 이제 그냥 저도 궁금해서 호기심에 네. 이제 숙명여대 커리큘럼을 한번 이렇게 약간 레시피 같은 거 다들 후기 많이 올리잖아요. 블로그 네, 같은데 네. 찾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요? 이거 르꼬르누를 선택하게 된 동기네요.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도 있었나요? 근데 일단은 그러니까 비슷한 것도 있었지만 다른 것도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제일 크게 파리를 선택한 이유는 정말 딱 하나였어요. 내가 아무리 기본 뭔가를 조금 어느 정도 지식이 알아도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제과의 본 고장이자 기본은 파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배우는 거는 그래도 아까 얘기했던 스킬적인 거라든지 뭔가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고 맞아요. 똑같다 하더라도 그냥 똑같구나 이러고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배우기 전에는 뭐가 다른지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한 번쯤은 그래도 내가 제과를 한다면 본고장에서 한번 배워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맞아요. 그 점으로 많이 오는 저는 그래서 파리를 선택했어요. 그러셨어요. 다른 데는 우리나라에서 경험 못하는 그런 문화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약간 아까 말했던 그런 셰프들 가게라든지 네. 진짜 우리나라에는 없으니까 경험해보는 게 정말 저는 그렇죠. 좋을 네. 것 같아요. 그것만 해도 사실 여기 온 보람을 다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